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희영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미래 세대와 자연을 위한 지속 가능한 물관리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을 필요로 하고요. 물과 연관이 됩니다. 이 식물들의 어떤 광합성 과정, 동물들의 어떤 호흡 과정, 이 모든 과정에 물이 필요하거나 또는 연관이 됩니다. 우리 인체도 물을 필요로 하죠.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우리 인체가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게 되면 질병의 8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우리 몸 인체의 한 70%는 이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의 한 94%. 우리 인체에서 이 물이 이 줄어들 시, 즉 탈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이런 영향을 주게 되죠.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어떤 탈수가 생기게 되면 코마 상태에 도달하고요. 12%가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인체는 하루에 1인당 2리터 정도의 물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한 55톤 정도의 물을 섭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의 인체 그림에서 보듯이 이 물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반하게 되죠. 열을 배출하게 되고 양분을 공급하고 그리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그 다음에 관절의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분자 구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게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 지구상에 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행성이 되었죠. 인체에서 물의 역할은 이 물순환, 물질을 운반하고 에너지를 흐름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식품, 공산품도 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이러한 그 식품들, 그리고 자동차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산품도 과정에서 물이 필요하게 되고 우리는 그러한 생산 과정에서 들어가는 모든 물의 양을 합한 거, 우리가 물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치즈, 닭고기, 또는 감자,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나 온갖 의류, 이러한 모든 공정에서 물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물의 비효율적 관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홍수, 2주 전에 발생했던 이러한 그 하천에서 범람한 홍수, 그리고 가뭄, 어류 폐사, 열섬 현상, 가로수 고사라든지 싱크홀, 그리고 미세먼지 또는 비점 오염, 수인선 전염병과 도시 침수 현상, 여러 가지 녹조대 발생, 이러한 모든 이러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환경 문제들이 물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물순환의 어떤 왜곡, 단절과 이러한 축적이라는 과정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 또는 국제사회에서 공동목표에 물을 아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그 UN에서 만들어 놓은 지속가능 개발 목표 해서 2030년까지 국제적인 이행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6번으로 이 17가지 목표 중에서 6번으로 물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번에 있는 기아, 3번에 있는 이런 건강, 또는 13번에 있는 기후변화, 11번에 있는 도시도 역시 물과 연관이 되는 중요한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물 관리를 분산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량관리는 국토부, 수질관리는 환경부, 또는 재난관리는 행안부 등 여러 부처가 이 물관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효과도 있었죠. 그 효과를 정리해보면 자, 상수도 보급률은 우리가 99.2% 세계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수장 개소수는 484개소를 유지하고 있고요. 1인 1일 물 급수량은 348, 그 다음에 1인 1일 물 사용량은 295리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통계도 상당히 우리가 높게 보급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94%의 하수도 보급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 관로 길이는 지구 네 바퀴 반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수와 하수를 분류시키는 이런 분류식화율은 7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국 115개 중권역 하천의 이 저온물 달성률이 거의 80% 이상을 넘어섰고요. 호수도 상당히 이 개선된 그런 수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산화된 물관리 시대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1인 1일 물 사용량이 295에서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러한 지속적인 치수량 증가는 결국 하천 어류 또는 생태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상당히 필요하죠. 현재 우리나라는 그
상수원 생산 원가 914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수도 요금은 736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사용량은 영국이 150 LPCD, 그리고 프랑스 150, 이러한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295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높은 누수율, 노후 간거로 인한 누수율이 10%를 넘게 있고요. 그리고 재이용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도 상당히 문제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370개 도시 평균 하수도 요금이 거의 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의 하수도 요금 수준은 이러한 수준의 56%밖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기물뿐만 아니라 남분해성 유기물질에 기인하는 이러한 비점오염, 녹초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업이 발전하고 가축분뇨가 자원화되면서 여전히 수질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가축분뇨로 발생하는 이러한 가축분뇨 어떤 퇴비화를 통해 가지고 농경지 살포는 심각한 양분 과잉을 유발하고 있고요. 이 하천에 하나의 녹조 유발 물질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의 가다치수, 우리 수리담률이 83%에 도달하면서 이 과도한 지하수 사용 때문에 우리나라 지하수위는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하천의 이 건천화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이러한 물의 자원을 이용하는 에너지, 즉 수막 재배도 심각한 우리 농업용수 과잉 사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하수도는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현재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는 43%에 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용 효율적이란 재정 지출을 맡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이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20년 이상 하수 처리 시설이 거의 334개로 한 절반에 해당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이러한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 운영의 부실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그 처리 효율의 저하, 그 다음에 관리 비용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중요한 또 관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통합 물관리 시대가 왔습니다. 그동안 토지 이용이 고도화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물관리에서 받아두지 못했고요. 그리고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우리 물이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도시화, 산업화 등에도 이 다양한 수질과 수량의 요구에 저희들이 부응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분산화된 물관리가 이제는 이 ICT를 통한 이 통합적인 물관리 시대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물관리 일원화가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18년 기본법 제정, 그리고 통합 물관리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속가능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또는 이 기술에 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가능한 물관리 그 첫 번째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공계 또는 자연계 물순환, 물론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이 가지고 있는 인공계와 자연계 물순환은 서로 단절되어 있지만 연결시켜야 됩니다. 모든 물에 연결되고 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했을 때 우리가 인공계에서 활용하는 물이 자연계로 돌아가면서 다시 정화되는 과정 또는 이 물이 유발하는 온갖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이용을 통한 하수처리 시설의 분산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하수처리 시설은 도시 말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이용에 상당히 한계를 가지고 있죠. 이제 분산형 하수처리 시설로 도입이 되면서 도시 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하천의 건천화 문제 또는 자연적 물순환에 이 하수처리 방류수가 이용이 돼야 됩니다. 하수처리 방류수는 기술의 고도화로 상당히 깨끗하게 지금 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 관련 시설의 그린 인프라 확대입니다. 자, 그동안 이 환경 관련 시설 또는 물 관련 시설은 혐오 시설로 인정을 받았죠. 다시 말해서 자연에게만 좋고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간접적인 혜택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사람이 공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오른쪽과 같이 하수처리 시설은 지하로, 지상은 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이러한 그린 인프라 시설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공주 하수처리장 또는 용인 수질 SPR 등 다양한 하수처리장이 지하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상은 주민들에게 체육시설, 공원 또는 이러한 습지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 도시의 불투수 면적률, 물순환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의 80%는 도시에 살고 있고요.
현재 대한민국의 도시화율은 82%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3%의 70년대 3%에 해당했던 불투수 면적이 현재 7.7%까지 도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투수 면적, 도시 내 주차장이나 도로나 지붕, 이러한 불투수 면적이 20%를 넘을 경우에는 심각한 수질 문제, 수생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50% 이상이 불투수 면적입니다. 자, 환경부에서는 다양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이게 도시의 불투수 면적을 줄이는 하나의 사업이고요. 대전광역시, 울산, 광주, 안동, 김해에서 현재 이 물순환 도시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도시의 불투수 면적을 줄이고 도시의 자연적인 물순환을 높이자라는 그러한 취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속가능한 물관리입니다. 마찬가지 LID 적용으로 도시 물순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기존의 물 흐름은 조경에서 인도로 그리고 이 차도로 흘러가는 이러한 구조였죠. 실질적으로 물이 필요한 곳은 조경 공간입니다. 식물이 있는 생태 공간이죠. 그래서 LID 물 흐름은 반대로 불투수면에서 투수면으로 물이 흘러가는 이러한 공간 구조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LID 적용을 통한 도시 물순환이 되겠고요. 현재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는 많은 지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 계획 단계에서도 마찬가지 이 LID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주택을 짓는 과정, 용지 단위에서도 우리가 LID를 적용해서 물순환, 내 땅에서 발생하는 물 관리를 여러분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 또는 유역 그리고 농촌 이 모든 곳에 블루그린 네트워크 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공에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네트워크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하천 주변으로 수변 생태벨트를 조성하는 이러한 물길, 이 눈에 보이는 블루그린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또는 도시 내에 이런 지하 물길, 가로수 공간이나 조경 공간을 따라 흘러가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블루그린 네트워크 추진도 필요합니다. 자, 농업용수 관리에 상당히 비용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농업용수는 약 70% 정도가 용수 중에서 70%가 농업용수고요. 한국에서 60% 이상이 농업용수로 해당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상으로 제공되다 보니 이 관리에 물을 물 쓰듯이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농업용수 비용 확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지역의 기저 유출 관리와 수변 생태벨트 조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업지역에는 하수와 빗물을 연계하는 이러한 방안, 지하수 충전, 둔벙 복원, 그리고 범람원을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태하천에 우리가 하천 복원 시 유역에 있는 물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그동안 유역과 하천 사업은 서로 단절되어 있었죠. 이제 유역이 연계하는 생태하천 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역 조례를 통해서 이러한 그 생태하천 연계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역에 많은 토지를 이 LID를 도입하든지 그린인프라 조성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인 일자리도 연계하는 이러한 유역 연계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상당히 많은 하천들이 이러한 그 지류지천에서 이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수, 지류와 본류가 만나는 곳 또는 지류지천 내에 수많은 기능을 다한 이러한 소규모 농업용 보호의 또 퇴적물 제거나 아니면 보호 관리 등이 필요한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유역진단제, 그동안 이 환경부 또는 국토부에서 있었던 많은 이러한 물 관련 사업들이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가축분뇨법에 근거한 가축분뇨관리사업,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빗점오염 저감, 공공폐수관리, 산업단지 완충 재료시설 사업, 하수도법에 근거한 도시침수, 하수관로 정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또는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이든지 또는 물의 재이용법에 의한 하수처리소 재이용 사업,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유역진단제를 통해서 이러한 재정 사업들이 서로 연계되고 서로 상호 보완돼서 추진될 때 충분하게 시너지 효과, 통합 물관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국가적인 이러한 재정 사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연결하는 방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로 저희 그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유형 물 관리는 이 수자원, 또 물환경, 그리고 물과 생태, 우리 어떤 안전의 문제,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고려되는 통합 물 관리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합 물 관리 과정에서 자연의 기능을 최대한 우리가 보존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순환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 순환 또는 에너지 재생 그리고 기능은 자연에 가지고 있는 생태, 환경 정화, 경관 이런 홍수 저감의 기능을 활용할 때 우리가 통합 물 관리가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